전반적인 출근 수다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0일, 벌써 6월도 3분의 2가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는 조금 선선하네요. 와, 진짜 경주 너무 덥습니다. 그나마 다른 지역은 조금 나을 텐데 경주가 뭐 덥기로는 뭐 전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어제 진짜 뭐 낮에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정도의 더위가 찾아온 것 같아요. 어제 조금 늦잠을 잔 것 같아요. 원래 피곤해가지고 바로 골아 떨어지는데 여러 좀 생각들에 조금 많이 잠기게 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뭐 거의 처음으로 좀 잡생각 때문에 잠을 조금 설치지 않았나 싶기도 싶네요. 그래서 조금 아침에 얼굴도 좀 부어있는 것 같고, 원래 저녁을 잘 안 먹는데 어제 저녁에는 뭐 잠도 잘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라면도 한 개 끓여 먹고 이래가지고 지금 얼굴이 조금 부었네. 어쨌든 오늘도 신나는 출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출근 2번 하는 남자. 지금 이제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신박하고 재미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다마는 뭐 자체적으로 주제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뭐 잘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혹여나 뭐 좀 더 자극적이고 또 이렇게 뭐 흥미로운 이런 주제들을 자꾸 찾아가다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처음에 제가 얘기하는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채널을 만든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나름 자체 필터망을 거쳐가지고 주제를 좀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몰라요. 저 사실은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그냥 많거든요. 기회가 되면 좀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하고 성장기 아이들에게 이제 땀을 흘리면서 뛰어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과 뛰어노는 것을 조금 이제 혼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사실은 노는 것과 운동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있거든요. 노는 것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가 특히 없잖아요. 그냥 이제 스트레스 해소, 그 다음에 에너지 소모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적인 교육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사실은 잘 없고, 물론 이제 또래들과 같이 뛰어놀면서 그런 경험이나 혹은 오가는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에서 스스로 습득하고 배우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내가 이제 애가 그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습득이죠. 그냥 습득입니다. 그냥 무분별한 습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체적인 필터를 통해 가지고 뭐 옳고 그름을 따져 가지고 받아들여서 정화해서 자기가 그런 걸 이제 학습해 나가는 과정인 건데, 아이들은 필터망이 없죠. 사실 그냥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노는 것과 운동하는 것은 사실 차이가 있다. 운동하는 곳에는 이제 그 지도진들이 바라는 그날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놀면 무작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근육을 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떠한 놀이나 어떠한 뭐 뛰는 거에 대해서 막 움직이죠. 막 움직이는데 운동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표와 목적에 맞는 표적 근육을 사용하게끔 만들어주죠. 그럼 거기에서부터 벌써 뭐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런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노는 것에는 무분별한 습득입니다. 그냥 습득. 그냥 뭐 그 또래 학습 친구들과 노는 사이에서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언어, 그 다음에 행동, 뭐 표정, 뭐 이런 것들을 무분별한 습득을 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태권도장이 하고 있는 전인 교육이라는 뜻이 심동적인 이게 신체적인 활동 기술입니다. 심동적인 목표, 그 다음에 인지적인 이해, 저 원리를 이해하는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는 인지적인 목표, 그 다음에 정의적인 목표, 인성 교육이죠.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과제에 숨어져 있는 이제 특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함께하는 협동학습에서 배울 수 있는 뭐 배려심,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할 수 있는 책임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노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이 교육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태권도장이나 혹은 타 종목에 운동하는 학원을 보낸다고 하신다면 그래 뛰어놀고 와 라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잘 배우고 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 재밌게 놀다 와는 사실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놀이터에서 뛰어놀거나 만나서 다른 어느 곳에 가서 뛰어노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네, 그래서 물론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 소모를 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운동을 시켜야 한다. 그럼 태권도는 왜 배워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 신체적인 활동 이건 뭐 생리학적으로 뭐 영양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마는 사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들의 성장기에 배울 수 있는 가장 주요 요소, 아주 필요 요소라고 느끼는 이 끈기, 열정적 끈기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고 한다면 이제 저도 예전에 이런 그릿이라는 책을 읽을 때 이제 봤던 건데요. 그러니까 뭐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모 교수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트레이드밀 실험을 했는데 자신의 한계치, 임계치가 있잖아요. 뛰다 보면 뭐 제능섬 소치랑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임계치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 임계치에 도달을 했어도 조금 더 뛰려고 하는 트레이드밀의 이런 이제 어떠한 그 임계치 어떤 한계점 수준을 넘어서 더 뛰려고 하는 그룹군과 그 다음에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그 트레이드밀을 중단하는 포기하는 그룹군을 형성을 해가지고요. 20년 정도인가 이 이제 뒤에 추적을 통해 가지고 20년 뒤에 이 그룹군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뭐 삶의 만족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중단의 트레이드밀을 포기한 그룹군에 비해서 이제 임계치를 넘어서는 그 순간에도 조금 더 트레이드밀을 뛰려고 하는 그룹군이 모든 면에서 평균적으로 그 이상의 수치를 보이더라. 그래서 그릿이라는 열정적 끈기라는 단위를 쓰면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뭐 학업 성적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존재하겠다만 이 열정적 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이나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이더라 라고 봤을 때 태권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태권도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주요 요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열정적 끈기 혹은 관계 형성에 필요한 인성, 관계 형성에 필요한 인성. 얼마 전에 릴스를 보는데요. 서울대 모 교수님께서, 그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의 뭐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모 교수님께서 아주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와닿는,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어떤 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 뭐 매드 교육, 새드 교육, 배드 교육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미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하던 것들 있잖아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늘 말해왔던 것들이 거기 안에 축약되어 다 들어가더라고요. 역시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기 쉽게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이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왜 나는 그 새드 교육, 매드 교육, 새드 교육, 배드 교육을 왜 생각하지 못했지?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 물론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제가 뭐 발끝도 못 따라가겠다마는, 어쨌든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암기식 교육, 그 다음에 분석적인 교육, 그 다음에 계산적인 교육은 시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이 자라는 세대에는요, 예전에 이 뭐 80년대 70, 80 혹은 뭐 90까지도 그 세대에는 그런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최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육을 잘한다고 해봐야 AI, 인공지능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벌써 이미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수년 전부터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AI로 대체될 것이다 하고 걱정과 우려 혹은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해왔던 그런 문화가 지금 현재 AI가 이미
이미 우리 생활의 전반에 지금 스며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공부를 해서 뭘 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콕 집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세 가지 교육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저는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이걸 뭐 세드 교육이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뭐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 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드림 악몽을 꾸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입시 경쟁에 녹아가지고 진짜 필요한 공부를 못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꿈을,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악몽을 꾸게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꿈을 주입식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꿈을 계속 나의 꿈을 주입해 가지고 그 아이로 하여금 자꾸 쫓아가고 꾸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꿈을 부모님이 설정해주고, 이건 너는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얘기해놓고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그 아이가 걸어야 되는 의무나 그건 없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런 권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마라, 뭐 이런 교육들을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드 교육. 이 배드 교육은 뭐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혼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너무 의존적으로 키우지 마라 라는.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도 너무 잘 자라죠. 왜냐면 온실 속의 화초는 뭐 습도, 그 다음에 뭐 온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환경, 뭐 거름, 뭐 이런 뭐 것들을 전부 다 수치가 오차 범위가 줄어들게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자라긴 잘 자라죠. 근데 이 온실 속의 화초를 온실 밖으로 꺼집어 내어왔을 때에는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현재 필요한 교육은 온실 속에서 키우는 화초식의 교육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도 이겨내고 버텨내고 살아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 내용을 진짜 거짓말처럼 왜 공감을 해? 이 내용을 제가 지난 영상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와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느냐? 아니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도 지금 이제 이 현실이 주어진 이 제도가 이렇다 보니까는, 내가 만약에 그럼 입시 경쟁을 안 하면 어떻게 해? 입시 경쟁에 내가 뛰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 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에 이 친구들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은 뭐냐,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이겁니다. 사회성 관계망 혹은 심리, 멘탈 교육을 해라. 제가 지난 영상에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의 이제 이 강인한 멘탈, 그 다음에 이 심리적인 교육이 결국 스스로 도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좌절이나 혹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용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와, 너무 강렬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고, 역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멋있다 이분,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좀 그렇게 멋있게 이 영상을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얼마 전에 이제 그 친구들끼리 좀 다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면담을 실시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면담을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그러니까 친구들 관계에 있어가지고 너희들은 아직까지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툰 것 같다. 친구들은 너희들 욕심대로 만나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만나고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절교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야, 친구들은. 근데 너희들은 지금 마치 친구들이 자신의 소유물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면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1순위는 뭐냐면 지금 여기 앞에 앉아있는 강재민이 얘기하는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앞으로 너희들이 성장을 하면서 만나게 될 상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 만나야 될 그런 사람들과의 그 상황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생각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을 빨리 학습하고 배우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라야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이 열정적 끈기를 가르칠 수 있는, 혹은 뭐 이 아이가 뭐 중간에는요 공부를 한다고 했다가 힘들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혹은
뭐 운동을 또 한다고 했다가 재미있다고 했다가 재미없다고 했다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쳐 와봤는데요,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즐겁고 재미있고 흥미로워가지고 끝까지 자기 의지적으로 밀고 나가서 운동을 배우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드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분명히 흔들릴 텐데 부모님들도 같이 흔들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끈기를 가르쳐야죠. 아이들에게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걸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밴드에서 썼던 글이 아니고 밴드에 이제 썼던 글이 있는데요. 뭐냐면 부모님은 아이들을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가지고 그 기준선을 정해라. 그 기준선, 제일 하한과 제일 상한 그 기준선을 정하시고 그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흔들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애가 이렇게 올라가면 나도 같이 올라가고, 애가 이렇게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선을 정해놓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선을 벗어나는 순간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흔들림이 없는 교육이잖아요.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아이들은 조급해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이니까요. 근데 어른도 같이 흔들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 기준선을 잘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아이들이 학습하고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하되, 그 안전한 환경,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면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아니지 라고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저희 어머님은 그런 건 잘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금이 오기야 우리 막내 아들 잘 키우시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겁나게 두드려 패시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도 다행히 뭐 순조롭게 지금 차가 가다 보니까 지금 벌써 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간적으로 중간에 흥분했나, 왜 목이 이렇게 가려고 하지? 이 기관지가 최근에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다니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 오늘도 잘 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힘내시길 바라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고고 와우.